네, 안녕하세요. 박주의 진실찾기입니다. 오늘은 민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박근혜 정부가 얼마 전에 지방공약 SOC 사업을 민자 유치를 하겠다 했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경전철을 민자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민자 사업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뭐 한 해에 뭐 수천억 원씩 그런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자 사업에 감춰진,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민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아주 친숙하신 분이죠. 친근하고 친숙하신 분, 네, 연세대 김종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시청자들 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에 새로운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사장입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아, 저도 그래요. CEO라고 부르기 예, 또 그냥 애매하고. 교수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실 찾기에는 아무래도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더 맞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교수님. 아, 근데 진행이 정말 좋아졌어요? 누가요? 제가요? 예, 박 실장님. 야, 감사합니다. 프로 그 사이에 그렇게 네, 내공이 이거는 쌓이셨군요. 편집해 주세요. 네, 교수님 오늘 네. 민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네. 뭐 저희가 인천공항철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네. 우면산 터널 이런 게 다 민자 사업이라 불리면서도 예, 작년에만 해도 한 5, 6천억 원의 그런 세금을 보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니까는 최소 운영 수익 보장제라는 네.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MRG라고 하는 네. 미니멈 레비뉴 개런티라고 하는 네. 그런 제도가 있었죠. 네. 네. 그거를 폐지가 됐지만은 그게 한 해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수십 년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그래서 앞으로 물 먹는 20, 30년은 하마 될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네. 네. 근데 국민들은 그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MRG라는 게.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뭐 어차피 낸 세금인데 뭐 잘 되고 있겠지 하는데 네. 사실은 세금이라기보다는 빚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 얼마 전까지 중앙정부 부채가 뭐 GDP의 35%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회계 방식이 바뀌고 OECD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고 공기업 부채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100%가 다 됐어요. 어느새 GDP의 100%를 네. 국가 부채로 안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네. 옛날에는 다 그것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저도 속았었는데 사실은. 네. 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그리스가 GDP의 150%입니다. 저희도 곧 우리나라 위험하겠네. 거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뭐 국가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부채 발행을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안 사주면 그렇죠. 그러면 파산하는 그리스장작이 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업만 파산하는 게 아니고 국가도 얼마든지 파산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사례를 저희가 보고 있음에도 네. 아직까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계속 뭐 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네. 계속 벌이고 있고 뭐 국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할 그런 민자 사업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난해 그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 네. 이런 민자 사업의 현황을 봤는데 거의 국토해양부 소관인 사업이 90% 그렇죠. 네. 정도가 그죠. 그러니까 전체 그 MRG 보장금의 90% 정도가 그 국토해양부 소관의 그런 도로 철도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근데, SOC라고 부르는 것들이 네. 대부분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왜 그 적자가 날 걸 알면서도 네. 왜 이렇게 사업을 벌리는 것이며 설마 적자가 나는 줄 몰랐다. 근데 저 두 줄이 다 적자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100%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냥 일단 벌려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네. 다들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지금 민자가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국책 사업들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양양국제공항 보시면 거의 폐쇄거든요. 네. 뭐 아무데도 누구 다니지도 않잖아요. 무안국제공항 그것도 얼마나 그거 만든다고 야단 법석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뭐 한 편이나 합의 한 편이나 다니나요? 뭐 그거
거의 그것도 폐쇄한 상태고. 청주공항도 예. 그렇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용인 경전철이나 네. 뭐 김해 경전철 또는 그 인천 공항철도 뭐 이런 네. 데들이 사실은 그래요. 네. 근데 그걸 민자로 한 거예요. 네. 그 왜 말만 바꿨네요. 예, 국책 사업으로 안 하고 또는 네.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 하고 민자로 했느냐? 네. 그거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직접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니 일단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그쵸. 하고 싶은데 네. 자기가 막 이런 거 해주겠다고 네. 막 약속을 했는데 네. 막상 하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네. 그렇다고 부채를 얻기도 또 마음이 부담도 되고 국민들도 뭐라 그러고 이제 자꾸 그러니까 네. 그러면 돌파구가 뭐냐? 사업은 하면서 그래 일단 외상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기업한테. 예, 그래서 야 너희들이 와가지고 일단 만들어. 네. 만들려면 한 5년 정도 걸리잖아. 네. 그러면 5년 지난 다음부터 혹시 손해가 나면 정부에서 다 보장해 줄게. 네. 근데 그건 자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 시장이든가 그 다음 대통령이든가 뭐 그 다음 그렇겠네요. 국회의원이든가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사업은 그렇게 해놓고 네. 나중에 뭐 말하자면 외상으로 이제 그 돈을 갚는 거예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뭐 민자 사업 하기 전에 특히 그런 네. 뭐 타당성 조사라든가 수요 예측 네. 조사도 하잖아요. 하지요. 네. 근데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지금의 실수요가 예측의 7%밖에 안 된다고. 네. 70%도 아니고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뭐 수요 예측 어떻게 가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예측 불가능. 장사하는 사람들도 예측만 가지고 장사를 하지는 않아요. 기업들이 네. 아 앞으로 10년 후에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잖아요. 네. 예측을 물론 예측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측대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예측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성공하는 기업들은 자기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성공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걸 좋아하게 만들고 자기도 어떤 식으로든 바꿔 나가서 사업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이 수요 소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성공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경전철을 몇 명이 탈 것 같다라고 하는 걸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건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요?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네. 그럼 박사님들의 뭐 문제들 예. 꼭 굳이 박사님들이 문제만은 아니지만은 네. 뭐 그럼 지방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분명히 적자가 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내가 공약도 내세웠고 네. 중앙 정부의 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뭐 네. 단체장 그런 치적 쌓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또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진짜 타당성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사업들은 조금 걸러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야 이거 VIP 관심 사항이야 네.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거는 제외예요. 거의 뭐 정치성 네. 뭐 정책 사업 뭐 이런 네. 것들은 거기서 다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보고서를 만들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니 아예 빠져요 그런 것들은. 아예 안 빠져요? 빠지는 것도 있고 아. 진짜 관심 사항이면 그거는 이제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용역 회사든 아니면 학교 네. 교수든 간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수요 예측을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을 한다고 그래야지 잘하라 그래야지 그거 하지 네. 마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네. 위험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면 이거 사업하면 망하게 됩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런 수요 예측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정해져 있는 네. 사업에. 그렇죠. 예. 또 거기에 또 뭐 정치인의 입김이라든가 뭐 그럼요. 상당히 끼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함부로- 알아서 합니다. 웬만하면 다. 그 용역회사니 이런 데들이. 예. 한마디로 그런 이해관계들이 다 이게 맞춰져서 이 민자 사업이라는 이 덩어리가 예. 나오고 세금을 지금 물먹듯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건설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또 별로 일거리도 없는데 네.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뭐
공사비 정도는 최소한 네. 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 못 건지면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네. 뭐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뭐. 일감도 네. 없는 마당에 예. 정부 사업에. 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외상 사업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일단 뭐 놔준다는데 네, 좋죠. 용인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 네. 김해 시민들도 경전철 만든다고 하니까 박수 치고 다 그랬어요. 네. 예. 그런데 뭐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속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속지 마세요. 서울 시민들께서도 이제 앞으로는 속지 마세요. 예. 네. 그래서 민간 사업에 그래도 투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네. 민간 회사들이 보면은 그 자기네들도 어디 100% 보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면산 터널이라든가 서울 외곽 순환도로라든가 네. 이 통행료를 올림으로써 뭐 경영 네. 개선을 좀 해보겠다라는 시도도 하긴 하는데.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금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네. 통행료도 올린다니까 되게 황당하기 그지가 예.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 조언을 드리면 네, 세금 주지 말고 네. 요금에도 관여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아 누가요? 정부가. 정부가. 네, 국민들이 네. 새로 생기는 뭔가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전철이 네. 하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예를 김해 경전철이다. 그거 마음대로 받아라. 어차피 타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대로 받아라. 네. 뭐 그걸 2,000원을 받든지 3,000원을 네. 받든지. 그 대신 손해 나면 손님이 안 타면 뭐 그거는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 하나는 그런 대규모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네. 독점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노선들이요. 기존 노선들하고 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네. 모든 지하철이 버스하고 택시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는 거죠. 모든 KTX가 비행기하고 기존 철도와 네. 또는 기존 버스, 고속버스 노선과 다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값을 못 올립니다. 자기 값을 올리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손님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SOC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요금에 관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재 요금보다는 분명히 비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보존이 안 그것은 되니까. 비싼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보다는 싸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앞으로는 싼데 뒤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두 개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앞에서 아예 솔직하게 걷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정직한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정부가 그렇게 적자가 많이 보이는 사업을 네. 버리고 그 적자 그런 보전까지 해주면서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으고 계속 이렇게 뭐 수십 년간 돈을 주고 이런 거 자체가 문제이네요. 정말 문제네요. 도덕적 해이고 그건 정말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나는 착공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임기 동안에는 그렇지. 내 임기 동안에는 모르겠다. 공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러고 있고 모든 지자체장들이 좀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인천도 생각해 보세요. 네. 저 아시안 게임 유치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네.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추경도 엄청 크게 네.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 전 시장 새누리당 똑같아요. 새누리당, 민주당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네. 있어서는 다 맞아요. 사실은 일종의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다 그렇게 똑같이 되나 봐요. 그렇죠. 국민들은 또 뭐 그래 뭐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네. 네가 뭐 해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내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엄청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중간에 뭐 관리한 사람 있고 하는 거 따지면은 네. 그러니까 완전히 눈 네. 속임수예요 이게 지금. 네. 네. 근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철도 도로라는 거를 이제 공공재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공공 서비스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당연히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요즘에는 또 네. PP 현상이라 하잖아요. 님비 현상이랑 반대되는. 네. 그래서 그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도 내 집 앞마당에는 이 전철이 다니고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 공공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네. 민간이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민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네. 예를 들어 국방 같은 거는 민간이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국방
뭐 삼성 육군 주식회사 뭐 이런 걸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 비용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요금을 받아서 공급할 수 없는 것, 네. 그게 바로 공공재인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 요금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도 요금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마치 뭐 우리 이동통신 핸드폰을 요금 받아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대한 사업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냥 그거 다 공공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착각을 네. 하고 있을 뿐이죠. 또는 아 저런 거는 그냥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그냥 맞아요.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게 원리적으로 꼭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자 그러면 민간도 할 수 있고 국가도 할 수 네. 있으면 어느 쪽이 더 나으냐? 민간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요금이 제대로 매겨진다는 거예요. 국가가 하면 요금을 제대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무한정 폭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건강보험 같은 거 막 대한민국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네, 느는 의료 거예요. 쇼핑하시는 예, 분들 많고. 그래서 뭐 네. 웬만하면 더우면 병원 가서 네.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뭐 감기만 들어도 병원 네. 가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도 할 수 있고 민간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민간이 하는 게 맞겠다. 훨씬 낫다. 그럼 값이 비싼 건 어떡하냐? 값이 비싼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하면 그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눈속임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는 낮은 값에 또는 공짜로 주고 그 대신 뒤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하게 되면 사용자가 돈을 내는데 사용자가 비싼 돈을 내는 거죠. 네. 정부가 하게 되면 사용자는 돈을 조금 내고 납세자가 돈을 많이 내는 그런 네.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예. 정작 쓴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다 더 예.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돈을 내는 것이 그게 정의롭죠. 그렇죠. 그게 정의롭죠. 그리고 뭐 재분배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사용료를 주어도 되는 것이고 또는 세금을 거둘 때 뭐 부자들한테 조금 더 거둬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 서비스 자체를 네. 싸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그거는 도덕적 해이죠. 착시 효과를 불러올 뿐이죠. 지금 너무나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버스도 그런 한정 거고요. 네. 전기요금 같은 거. 전기요금도 그런 네.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니 국민 스스로가 지금 도덕적 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천만 국민 네. 모두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공공이라는 그 용어에 다 예. 그냥 갖다 붙이면 공공이니까 정부가 그 해야 되고. 사회주의자들이 그걸 자꾸 갖다 붙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다 거기에 그냥 세뇌가 돼 있는 거죠. 다. 네.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권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권리 주장하면 좋은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다 뒤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네.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민자가 아니고 네. 세금 사업이었다. 교수님 말씀대로 외상 사업. 사업이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네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계속 속아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닥친 게 지금 그 박근혜 정부의 그런 SOC 사업이라든가 네. 그 박원서 시장의 경전철 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속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네. 제가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